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분당은 할까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이제 그런 정세 분석하기를 하는 분들이 꽤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20석이라고 하는 지금 확보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언제 어떻게 사람들이 좀 바뀔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내교섭 정당 기준을 좀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친한계를 이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아하.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스스로 이제 독자 정당을 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효능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결심을 할 수 있는데 지금 20석으로는 이제 좀 간당간당하다고 친한계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뭐라고 해요? 반계엄 연대를 만드는 제도 설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당근책도 있어야지 분당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좀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간당간당하다는 것은 20석으로는 지금은 가능하잖아요. 네.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그거 자체는 숫자만 본다면 그러한데 또 이제 재밌는 부분이 그 국민의힘에서 절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당 지역구의 안철수 의원님이 오늘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당시에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일화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쪽은 뭐 이제 그 범죄 혐의가 있는 분이고 또 한쪽은 정치 초보인 분 아닌가 그 중에서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치 초보가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해서 그쪽을 택했지만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국민께서 이렇게 계엄까지 이르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탄핵에 찬성했다는 입장도 밝혔거든요. 결국은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이미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결속을 완벽하게 가져가기에는 이견들이 많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의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서 그게 대선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분당이라든가 쪼개지는 문제라는 것들이 기정사실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친한계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소위 말하는 지금 주류도 아니고 친한계도 아닌 분의 평가를 빌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지금 특히나 목소리를 크고 내시는 분들의 과거 행보들을 보면 늘 친한계는 아니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의 바로미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 그분들이 진짜 친한계 중심으로서 자리 잡고 있을 것 같냐.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20명이 단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핵심 찐윤이었던 분들도 지금 친한계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불안감은 한동훈계에서 가질 수 있겠다. 심지어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친한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나오는 메시지 들어보면 무서워요. 근데 정치에서 이제 소수와 다수의 문제라는 것은 권력 관계라는 게 늘 바뀝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얻은 득표율이 본인도 지금도 자랑하지만 과반이에요. 60%의 득표율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 64% 만약에 그 탄핵이 인용되고 대선이 돼서 참패를 합니다. 그럼 권력정이 어떻게 바뀔까요? 누구를 중심으로 바뀔까요? 그런 상황 변화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명의 예비 자원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지금 어느 공간에 속하지 않은 80명이라고 한다면은 108명에서 80 빼보십시오. 여전히 이 30명 가까이가 남습니다. 그 30명의 종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디로 갈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 단단해 보이는 60명 중에서도 권력관계가 지형이 바뀌면 내 공천을 생각하고 내 지방선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이동할지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유럽하고 좀 다르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극우가 창궐하고 막 극우 정치가 막 거기는 이민자도 많고 막 인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슈들이 있지만 한국의 정서에서 극우는 이게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 막 여론 지형이 뭐 반반 이렇게 반분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거 국면이 돼 보십시오. 물론 이제 대선은 양측이 똘똘 뭉치고 이제 중도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지방선거 총선에서 극우가 이기기 굉장히 어려워요. 가뜩이나 우리는 중대선거구제도 아니고 소선구제예요. 그렇죠. 네. 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극우가 가져가기 어려운 의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 그거를 모르지 않아요. 표변합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당선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길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면 반드시 표변하면서 입장 선회를 하고 거기에서 입장을 못 정하는 쌍권이 오히려 지금 극우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다. 그렇죠. 집회 왜 니네 안 나와? 문자폭탄 받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내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쌍권이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은데. 지금 입술이 부르텄다 막 이런 보도까지 나오지 않아요? 쌍권 입술이 부르텄다. 극우로부터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가지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쉬운 길을 걷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어떤 이해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네. 초창기에 권 원내대표가 했던 이야기들 보면 얼굴 두꺼울 준비하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 켜켜이 본인이 왔다 갔다 방향들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선거가 왔을 때는 급선회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급선회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드렸던 말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은 언제나 건강한 선택을 해왔고요. 네. 최근에도 여론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이후에 보수가 약간 결집한 모양새가 있긴 하지만 중도 여론은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국민의힘 그 지도부도 충분히 이 상황을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중도의 선택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사는 상식과 합리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그구 이 사람들 아니 세상에 폭력과 폭동과 폭도를 용인할 국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기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 누구한테 어떤 손해를 끼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그 인근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 모든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없애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훈련도 시작했다면서요. 경찰이.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보면 대한민국은 폭력을 용인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 평화를. 그럼요. 예, 평화를 예. 사랑하는 나라. 최근에 이제 어떤